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제가 귀를 전공하기 때문에 많은 이명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명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길을 걷는 분 10명 중에 2~3명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명의 문제는 나는 불편하고 힘든데 주변 사람들은 몰라주기 때문에 답답한 만성질환이고, 혹시 귀가 먹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또는 어디가 잘못돼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걱정 반, 궁금증 반으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명에 관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우선 나만 이명으로 고생하지 않는다입니다. 전 세계 22명 중 1명은 이명으로 고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이 있어도 병원을 안 가는 분이 계시니까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 환자의 78%가 40세 이상입니다. 노화, 그 중에서도 좀 빠른 청각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환자의 66%는 남자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로 사격 훈련을 할 때 예전에는 귀마개를 지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에게 이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사격 훈련을 할 때에는 꼭 귀마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72%의 환자는 수면 장애가 있는데 이명 때문에 잠을 쉽게 못 자는 것도 있고, 수면 장애 때문에 이명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73%의 이명 환자는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울 증상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명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우선 이명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단순히 난청과 연관된 이명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동영상은 예전에 이비인후과 개원의 선생님들 교육용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강의에서 이명으로 불편해서 방문한 환자들의 이명 진단 과정과 검사, 그리고 이명 재훈련 과정의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명 환자를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선생님, 그리고 이명으로 불편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명이란 라틴어로 울리다는 뜻의 티니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외부에서 기인한 소리를 제외한 환자의 귀와 머리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의미하며, 환자를 말아 다양한 성질의 소리를 표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순음, 저음, 벨소리, 선풍기 소리, 풀벌레 소리, 심장 박동 소리들을 호소하게 되며, 환자의 귀뿐 아니라 머리 위, 머리 뒤 등에서도 소리가 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과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hearing과 인식, perception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소리의 인식은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하며, 순수한 청각은 예를 들어 수능 청력 검사 장비 등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단순한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청각 정보의 인식은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의 예는 소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이들이 집안 여기저기를 즐겁게 뛰어다니는 것과 늦은 저녁에 윗집 아이들이 쿵쿵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것은 같은 아이들이 뛰어다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며, 여기에 따른 감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가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은 것과 이웃집 아가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울어대는 것은 같은 아기가 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식과 느낌,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 귀, 코, 혀, 피부 등을 통해 들어온 여러 정보들은 대뇌피질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식되고 평가가 되며, 이에는 숏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변형계로 불리는 림빅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정보에 대한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등의 무드를 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감각들은 우리의 대뇌피질하에서 단순한 정보뿐 아니라 감정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식하게 됩니다. 이명의 신경 생리학적 모델은 1988년 자스트레보프 등이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중추신경계 여러 기관들의 상호 연관된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명은 소리의 인식에서 시작되며, 특히 대뇌의 변형계, 림빅 시스템에서 이를 불쾌감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림빅 시스템은 olfactory system, hippocampus, dentate gyrus, uncus, cingulate gyrus, subcallosal gyrus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각, emotional change, sexual behavior, memory, 그리고 자율신경계 기능을 관장하는 central regulation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달팽이관을 통해 들어온 소리 정보는
대뇌피지를 통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된 소리들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평가되게 되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변형기의 작용에 의해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불쾌감, 성가심, 괴로움을 수반하며 이에 따른 자율신경계 반응으로 환자들은 괴로움이나 불쾌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수면에 방해를 받거나 낮에 집중을 못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란 이명에 대한 시상 변연부와 자율신경계 반응을 습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명 자체의 인식을 습관화하여 이명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의 이명 재훈련 치료는 이명 자체로 인한 불쾌감이나 성가신 감정을 없애는 데 주력하는 반면 두 번째 단계의 이명 재훈련 치료는 이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 소리가 아니라 주변의 의미 없는 소리로 인식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이명을 못 느끼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명 환자의 평가는 먼저 각종 설문지를 통한 티니투스 핸디캡 인벤토리, 히어링 핸디캡 인벤토리, 그리고 환자의 우울증 정도를 평가하여 환자 치료의 기본으로 자료로 삼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의 혈압을 재고 청력 검사로는 피오톤 오디오메트리, 임피던스 오디오메트리, DPOA, ABR 등과 같은 청력 검사를 시행합니다. 트리토그램을 시행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이명의 피치, 라우드니스, 미니멀 매스킹 레벨을 평가하게 됩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레버러토리 스터디를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CBC, 케미스트리, 타이로이드 펑션, 그리고 리피드 배터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가 후미로 종양이 강력히 의심될 때는 반드시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명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 대한 간략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이명 환자들에게 이명은 안 낫는 병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이명이 불치병이고 영원히 치료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후 시행받는 모든 치료에 대해 불신하고 결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 환자를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환자들에게 이명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이명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완치도 가능하고 이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이명 환자를 대하는 의사는 환자와의 친밀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의사-환자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가 본인의 증상을 이야기할 때에는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환자와 아이 컨택을 하고 환자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이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큰 소음이나 중이염 또는 외상과 연관되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환자가 어느 귀에서 또는 머리 주변에서 어떤 성질의 소리를 듣는지를 물어보고 이러한 이명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길게 들리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 이후에 들리는 이명은 삐 하는 높은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데 비해 메니에르 병과 같은 어지럼과 동반된 저음역의 난청과 연관된 경우에는 우웅 하는 낮은 소리의 이명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밖에 환자들은 매우 다양한 소리, 에어컨 소리, 풀벌레 소리 등을 호소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의무기록지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명이 악화되거나 완화되는 경우에 대해 문제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낮 시간 동안 소음 환경 하에서는 이명을 별로 못 느끼지만 취침 시와 같이 조용한 경우에는 이명이 들려서 잠이 쉽게 못 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 중에서는 외부의 소음 자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명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정하게 지속되는 이명이 아닌 박동성 이명이나 불규칙한 이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면서 목 주위를 누르거나 고개를 돌리는 경우에 완화되는지, 입을 크게 벌리거나 힘을 주면 이명 소리가 변하는지, 심장 박동 소리보다 빠른 불규칙한 소리가 때때로 들리는지에 따라 환자의 이명 검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명으로 인해서 환자가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지, 이명으로 인해 낮에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거나 독서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환자의 가족 중에 난청이나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는지 물어보고 동반된 증상으로 고혈압, 당뇨, 그 밖에 여러 전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전에 이명 관련 각종 설문지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분석하여 환자 증상의 경중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 및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병력 청취 및 문진이 끝나면 우선 환자의 양측 고막을 내시경 등으로 검사하여 동반된 중이염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병변이 확인되면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상 고막 소견을 보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는 이러한 처음 진료를 마친 뒤 환자에게 앞으로 진단 및 치료 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고 우선 다음 외래 진료 방문 시까지 복용할 약물을 처방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물로는 각종 혈액순환제, 허브나 비타민류, 뇌대사 개선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예를 들어 이명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불안증이 심한 경우에는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처방할 수 있으며, 이명 때문에 수면 방해를 받는 경우엔 수면제 등을 처방하게 됩니다. 다음 외래 진료 예약을 잡고 청력 검사와 각종 필요한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환자를 문진하고 자세한 병력 청취를 한 다음 청각학적, 의학적 평가를 시행합니다. 이후 결과에 따른 진단과 앞으로 치료 계획을 세운 다음 환자에게 직접적인 이명 재훈련 치료를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환자의 이명 발생 원인, 앞으로의 진행 과정, 치료에 대한 설명을 시행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약물 치료와 직접적인 상담 치료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환자에 따라서 보청기나 소리 발생기 등의 소리 자극 치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앞으로의 경과 관찰 계획을 세웁니다. 환자의 증상들 중 과청각증, 난청,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의해 환자의 치료 카테고리를 나누어 이명 재훈련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난청이나 과청각증이 없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이명의 경우 환자를 안심시키고 상담만으로 이명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난청이 동반된 이명 환자의 경우 보청기 등의 소리 자극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외래 진료 때에는 환자가 그동안 복용했던 약물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예를 들어 이명 크기가 변했는지, 발생 빈도가 변했는지를 물어보고, 수면 장애가 있거나 우울 증상을 보인 환자들은 약물 치료에 의해 불편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문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환자의 이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설명을 해주는데, 수능 청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파수별로 어느 정도 난청이 존재하는지, 중위 임피던스 검사 결과를 통해 중이형의 특정한 병변은 없는지, DPOA 검사를 통해 와우의 외유모 세포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설명하게 됩니다.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통해서는 환자의 청신경과 중추청각계의 병변 유무를 설명해 주는데, 예를 들어 전정신경 초종의 경우에는 파형간의 잠복기가 길어지고 비정상적인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티니토그램을 통해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이명 주파수가 실제 난청 주파수와 관련이 있는지, 환자의 이명이 외부의 소리 자극에 의해 억제되거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 밖에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서 후미로 병변을 진단하거나 귀나 뇌 주변의 혈관 이상 등을 진단하여 설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전신질환, 뇌혈관 이상, 등골근이나 경국의 근육의 경련, 이관염, 중이염 등의 경우에는 각각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시행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노화 등에 의한 난청과 이에 연관된 이명의 경우에는 먼저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귀 모델 등을 이용해서 소리를 듣는 기전과 이명 발생에 대해 환자가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환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들을 받고 답변을 해줍니다. 저는 3가지 사항을 말씀드려서 환자를 안심시키는데, 첫째, 환자의 이명의 원인은 난청으로 귀에서 예전과 같은 소리 정보를 듣는 뇌로 보내주기 못하기 때문에 청각 담당 뇌세포가 예민해지고 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둘째, 그렇지만 이명은 난청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증상이지 이명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나의 청력이 떨어지거나 귀가 멀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학 검사나 뇌파 검사 등을 통해 특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청신경이나 청각 중추에는 특정한 질환이나 종양이 의심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환자에게 이명 발생 기전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경과, 그리고 이명 재훈련 치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한 다음 난청이 동반되는 환자들에게는 소리 자극 치료에 대해 설명을 한 뒤 보청기 등을 시험 착용하고
청력의 증강 및 보청기를 통한 주변 배경소음의 증가와 관련되어 이명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환자의 보청기 착용에 따른 만족도나 이명 치료의 적극성에 따라 적절한 보청기를 처방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청력이지만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에서는 소리 발생기의 착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불편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특히 밤에 취침 시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는데, 간단한 앱으로는 의미 없는 소음 발생 앱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 이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이 환자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차적인 이명 재훈련 치료가 끝난 후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과 검사 처방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이명 재훈련을 시행하여 환자가 점차 이명에서 자유로워지고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명 재훈련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환자를 만날 때나 이후에 환자의 이명치료 의지를 꺾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적인 환자의 이명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히 이해시켜야 하며 환자를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청기 등의 소리 치료와 약물 치료의 효과적인 이용이 필요하며 이후 정기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명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